인류 역사 중에 전쟁과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자료 화면 떠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네네. 그 전쟁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해요. 네. 인류 역사에도 보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전쟁을 무조건 회피하고 싶은 또 본능이 있어요.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도망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을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하프가 울리면 주식을 팔아라고. 와, 어떻게 우리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그 분은 정말 천재 같은 얘기를 너무 끝판왕이네요. 네, 진짜.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전쟁 포성이 울리면 어떻게 주식을 사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사한 전쟁이 언제 있었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아니 근데 전문의 그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이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페드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났다. 그때가 언제였나? 1979년 12월 24일 날 그것도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었네. 그때 79년이면 2차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1979년이면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네. 때인가 뭐 그때였는데요. 네. 그때도 이렇게 배워요. 아, 우리가 쓰는 석유는 이제 한 70년밖에 안 남았다고. 예, 그것도 이제 다 그 중동 국가에 네. 다들 많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많이 저장돼 있는데 7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쟁이 또 일어나냐면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1980년도에 갑자기 또 이라크가 이란을 또 침공을 네, 했어요. 네, 이라크는. 네. 그런 전쟁이 연이어서 나왔었어요. 와, 그러면 주식시장 박살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1980년도 초에 주가가 빠져요. 왜냐하면 1980년 초에 리세션이 왔거든요. 아니 유가도 올라갔는데 전쟁 네, 공포에다가 이란 이라크가 이슈가 전쟁하니까 계속 생기니까.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위축될 네. 수 있잖아요. 네. 유가도 높은데. 네. 거기다 폴 볼크가 1979년 8월 달에 연준 의장이 되면서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버리고 지금은 뭐 3.25에 오늘 밤에 이제 4%가 되는데 이 4%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19%, 20%를 올려버렸으니까 와, 네네네.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16%였어요. 그런 와중에 엄청난 시절. 전쟁까지 야 박살났겠구나 했는데 1980년도에 주가가 다우가 15% 오르고 S&P 500이 28% 올랐어요. 네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확 빠졌다고 올라갔죠. 네, 제가 그렇죠. 그래프 완전히,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니 도대체 왜 전쟁이 났는데 아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 훨씬 옛날에 얘기했어요. 훨씬 옛날에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심각했던 그 1980년 초 상황 CPI 1980년도 4월 달에 14.8% 나왔어요. 이번에 6월 달에 9.1%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CPI도 안 봤어요. 아니 CPI가 물가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CPI가 계속 올라가면 그때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1980년 4월 달에 꼭지 쳤어요. 이번에는 2022년 6월 달에 꼭지 쳤어요. 근데 1979년 12월 달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12월에 했는데 그때 4월 달에 4개월 뒤에 피크아웃 쳤고 이번에는 2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4개월 뒤 6월 달에 CPI가 꼭지 쳤네. 그러고 나서 그때도 14.8에서
위에서 처음엔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다가 5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확 올라가게 네,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막 전쟁의 역사 이런 걸 해보면 옛날에 베트남 전쟁 일어났던 1960년대 뭐 69년대 한번 싹 꺾이는 그런 조정도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니프티 50 해가지고 그때도 주가가 좋았었고요. 뭐 전쟁 2003년도에 3월 20날 미국하고 영국의 연합군이 이라크에 있는 생화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담 후세인을 잡으러 네네.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라크를 뉴스로 또 봤어요. 공격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2003년 3월 12일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 저점을 찍는데 그때는 코로나 사스가 터졌을 때 사스 터졌을 때. 코로나 사스에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네. 그때 주가가 바닥이고 쭉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1990년도에 초에 있었던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쿠웨이트 때 침공했을 때. 그때도 처음에 주가가 빠지고 리세션이 왔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한 20%도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네. 예, 그런 거 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다시 패전국이었는데 부흥했을까? 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의 어떤 디딤발이 됐다고 했을까? 네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본능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러네요. 전쟁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네, 네.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식시장. 그쵸.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무섭지 않으니까.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가 되죠. 그렇죠. 네. 도시가 파괴되죠. 그러면 도시가 파괴가 되면 와, 저 건물 100억짜리 저 옆에 있는 도로 파괴가 되고 근데 그 도로는 이미 거기에 돈을 써서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게 파괴가 되는 거나 어떤 손실이 나는 거를 우리가 회계학 용어로는 썬크 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썬크 코스트. 네, 이미 발생한 코스트예요. 음. 예. 썬크 코스트 이미 발생했어요. 그 100억짜리 건물이 이미 내가 100억을 지어 돈을 써서 만든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네. 그렇게 해서 썬크 코스트 개념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파괴가 되면 뭘 해야 돼요? 거기다가 재건을 해야 네, 되죠. 다시 재건해야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저기 반포에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네. 재건축 아파트가 뭐예요? 거기도 가끔씩 보면 요즘은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폭발 안 시키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다이나마이트로 그 건물을 폭발시키잖아요. 그게 전쟁으로 폭발시키나 일부러 굴삭기로 가서 때려서 부수나 그게 바로 이제 파괴에 의한 이 경제가 창조적 파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전쟁 이후에 이 재건 주식은 뭐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미래에 이렇게 새로운 경제 부흥의 될 효과가 거야. 있겠구나라는 거를 주식 시장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에라도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이게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훨씬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강의에서는 한 5분 얘기했는데 네네, 5분 정도 얘기했는데, 한- 저는 그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네. 네, 되게 정말 신기한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